자, 오늘은 이제 삼가함수 첫 번째 시간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각에 대해서 배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다 알겠지만 좀 몇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반직선 OX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시초선. 도대체 시초선이 뭐냐?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여기 반직선 OP가 또 있어요. 이 OP를 이제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동경 OP라고 하고 얘는 시초선 OX라고 할게요. 이 동경은 움직일 동 바늘 경자 해가지고 움직이는 바늘입니다. 점 O를 중심으로 시초선, 시작이 되는 선이겠네. 그러면 그죠? 이 시초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동경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움직일 동 바늘경, 그쵸? 근데 이 동경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플러스 방향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동경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로 약속합니다. 이때 각 POX 이렇게 이 각을 읽기로 우리 중학생 때 약속을 했죠. 그것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 세타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 OP가 얼만큼 회전했는지에 따라서 세타가 결정됩니다. 그쵸? 그래서 각의 정의는 회전량이에요. 회전량. 그쵸? 시초선으로부터 동경 OP가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에 따라서 이 세타가 결정될 것이며 그 양을 우리는 보통 한 바퀴를 360도로 계산해서 30도는 30도, 60도는 60도, 90도는 90도 이렇게 불러왔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은 벌어진 정도 혹은 회전량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정도를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45도다 라고 한다면 각 POX는 45도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사실은 OX로부터 OP가 이렇게 회전했다는 가정하에 45도로 적은 것이고 이렇게 회전했다면 몇 도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즉 OP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360도에서 45 빼면 315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각 POX는 45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315도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이만큼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즉 각도가 몇 개, 두 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면 0도에서 45도로 벌려졌지만 한 바퀴 돌고 와서 45도일 수도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와서 45도면은 360도 돌고 와서 45도 더 간 거니까 405도. 이 동경 OP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즉 각 POX는 45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315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얘는 한 바퀴 돌고 와서 OP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이해되죠? 이게 각입니다. 이게 고등학생 때 다루게 될 각입니다. 알겠죠? 좀 뭔가 다른가요? 중학생 때 배웠던 거랑? 그쵸? 중학생 때는 0도부터 보통 180도까지밖에 안 배워요. 좀 더 배운다면 360도? 각도기 사용해서 잴 수 있는 각은 몇 도예요? 각도기를 한 번 사용해서 잴 수 있는 각은 180도죠. 각도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는 보통 180도 이내의 각만 다루겠지만 이제 고등부에서는 이제 그냥 180도 이내의 각뿐만 아니라 여러 바퀴 회전한 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뒤로 몇 바퀴 회전한 다음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즉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각을 다 다룹니다. 알겠죠?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예에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경 OP가 시초선 OX와 이 벌어진 정도는 45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315도라고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각은 뭐다? 회전량이다. 회전은 양의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음의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 시작 어디다? 시초선이다. 돌아가는 바늘을 뭐라고 한다? 동경이라고 한다. 정도 이렇게 정보 전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배워봅시다. 일반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할 때 동경 OP가 시초선 OX와 이루고 있는 일반각 세타는 자 이건 적을게요. 동경 OP가 시초선 OX와 이루고 있는 일반각 세타는 자 세타 이퀄 이렇게 적습니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적습니다. 이거이다. 이게 일반각의 정의예요. 자 강조 한번 할까요? 세타는 360도 더하기 n 곱하기 알파다. 이때 요 n은 정수예요. n은 정수고 요 알파도는 보통 약속은 아닌데 보통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을 씁니다. 이 알파도는 자 일반적으로 알파도는 어디부터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혹은 마이너스 180도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도는 18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각들을 주로 갖다 씁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이게 이제 일반각의 정의예요. 이게 일반각의 정의다. 먼저 정의란 무엇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약속하고 가는 거예요. 자, 해석력이 좀 있는 학생은 아, 일반각은 그런 거네 하고 바로 인지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경 OP가 즉 요 바늘이 시초선 OX와 요 바늘하고 이루고 있는 어떤 각을 알파도라고 할 때 알파도는 보통 요 사이에 있는데 그때 일반적인 각은 360도 곱하기 n이 정수니까 1, 2, 3, 4 될 수도 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거기에다 알파도를 더한 거다. 아 그러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회전량이 n이구나 라고 쓸 수 있겠네. 뭐라고요? 회전량이 n이구나. 더 쉽게 말해서 n바퀴 돌고 난 뒤에 각이구나. 뭐라고? 일반각은 n바퀴 돌고 난 뒤에 각이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지금 딱 이 상태에서 n이 정수니까 정수를 대입해 볼게요.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알파. 또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 360도 곱하기 3 하지 말고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이 정도만 적어볼까요? 먼저 시초선 OX가 있는데 O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OP가 있는데 딱 이 상태의 각을 여기 알파도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알파는 이거 그냥 0이니까 그냥 알파도네. 그러니까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각은 알파도이고 이거는요 360도 더하기 알파니까 여기서부터 OP가 여기서부터 움직이는데 360도면은 한 바퀴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알파도 간 각이에요. 얘는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도로 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P는 딱 여기 위치에 있네. 그쵸? 얘는 몇 바퀴? 두 바퀴. 여기서부터 동경 OP가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알파 가도 동경 OP는 딱 이 위치에 있네. 그쵸? 얘는 몇 바퀴? 뒤로 한 바퀴. 마이너스는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 동경 OP가 OX부터 즉 C초선부터 시작해서 뒤로 한 바퀴 돌고 알파도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P는 딱 여기 위치에 있네. 얘는 몇 바퀴? 두 바퀴. 여기서부터 두 바퀴 뒤로 하나, 둘 가고 나서 알파도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 OP는 여기에 있네. 그쵸? 즉 어떤 동경 OP가 여기에 있다 함은 그동안은 OX랑 알파도네 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지 않나? 두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뒤로 한 세 바퀴 돌고 와서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놓은 게 이제 일반각이에요.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반각은 쉽게 말하면 회전량이 n인 각, 즉 n바퀴 돈 후의 각을 나타냅니다. 그 표현법은 이렇게 하고요.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 일반각에 대한 문제 몇 개 풀어보면은 실제 예를 들면 요게 이제 OX고 요게 OP인데 이게 30도래. 동경 OP 동경 OP가 C초선 OX가 이제 반직선 OX 이렇게 적을게요. 얘가 이루고 있는 일반각 세타라고 할까? 세타는 30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와서 30도니까 390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와서 30도니까 360에다 2 곱하고 30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750도인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한 바퀴 마이너스 360도 갔다가 뒤로 다시 앞으로 30도니까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고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게 마이너스 330도죠. 이렇게 뒤로 두 바퀴 마이너스 720도 가서 다시 30도 간 마이너스 690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다. 이걸 다 맨날 적을 거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 방에 적자.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30도로 이걸 우리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일반각이라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각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다음 개념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각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일반각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계속 정보 전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보 전달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정보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면 4분면에서의 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입니다. 시초선을 X축에 원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설정합시다. 이게 시초선이야. 그런데 시초선이 무슨 축이라고? 사실 X축이라고요. X축의 원점 O부터 시작하는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선을 시초선이라 두었을 때, 또한 동경 OP를 역시 원점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이 끝점을 P로 하는 어떤 반직선으로 두었을 때 이 동경 OP의 위치가 지금과 같이 제1사분면에 위치하면 동경 OP는 제1사분면의 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회전해서 이 위치에 있다면 이때 동경 OP는 2사분면의 각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동경이 조금 더 회전해서 이 위치에 있다면 이때 동경 OP는 제3, 4분면의 각을 나타냅니다. 더 회전해서 여기 있다면 이때 동경 OP는 뭐겠어요? 제4, 4분면의 각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1사분면이고 이게 2사분면이고 이게 3사분면이고 이게 4사분면인 거 알고 있죠? 1, 2, 3, 4예요. 1, 2, 3, 4. 1, 2, 3, 4 아니야. 기억하세요. 1, 2, 3, 4. 그래서 동경 O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 제1사분면의 각, 제2사분면의 각, 제3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제1 4분면의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360도 곱하기 n부터 어떤 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이때 n은 정수죠? n은 뭐라고? 정수예요. 자, n이 정수일 때 n이 정수일 때 제1사분면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그러면 시초선부터 출발해서 360도씩 n바퀴 하나 둘 셋 넷 n바퀴 돌고 나도 여기잖아. 그쵸? 여기서부터 360도 곱하기 n 여기에다가 90도를 더 더한 90도면 여기죠. 이만큼을 더 더한 요각과 요각 사이에 어떤 각 세타가 딱 위치해 있다면 그것은 제1사분면의 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 제2사분면의 각을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부터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까지겠죠. 자, n바퀴 돌고 나서 90도부터 n바퀴 돌고 나서 180도까지 그 사이에 동경 OP가 위치한다면 그 동경은 즉 이 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90도고 요게 180도고 이게 270도고 이게 360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음에 제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부터 여기서부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적을게요. 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까지 그 사이에 세타가 있으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겠죠. 다음에 제 4, 4분면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360도 곱하기 n바퀴 돌고 270도부터 세타가 n바퀴 똑같이 돌고 360도까지 그 각 사이에 있으면 그것은 제 4, 4분면의 각이겠습니다. 제 4분면의 각을 그냥 위치가 여기 있으면 제 1, 4분면이고 여기 있으면 2, 4분면이고 여기 있으면 3, 4분면이고 여기 있으면 4, 4분면이라고 하네 하고 넘어가도 돼요. 되는데 문제 풀려면 이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수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야 돼. 왜? 문제에서 제 3, 4분면의 각 세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그 조건을 이용하려면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간과하지 말고 뭘 당연한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막 써댄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써보고 노트에도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4분면의 각에 대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520도는 360도 더하기 160도인가요? 그쵸? 그럼 여러분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160도이므로 160도면은 자 이게 90도고 이게 180도니까 160도면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네. 그쵸? 160도. 근데 이것은 뭐라고? 어떤 동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160도. 그럼 어디에 있는 거야? 제 2, 4분면의 각이구나. 따라서 이 520도는 뭐다? 이것은 제 2, 4분면의 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780도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780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60도. 이게 마이너스 180도, 180까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게 X축, Y축인데 동경 OP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간 다음에 다시 60도 더 간 거야. 이렇게 뒤로 마이너스 60도 더 갔어요. 그럼 얘는 제 4, 4분면의 각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4분면의 각. 제 4, 4분면의 각은 이 알파가 270부터 360일 하지 않았나요? 얘는 마이너스 60인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780은 자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360도 곱하기 3은 1080이죠? 108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780이 됩니까? 마이너스 1080에다가 300도를 더해야겠네. 더하기 300도. 그럼 또 마이너스 780도거든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0도니까 300은 360하고 270 사이에 있으므로 제 4, 4분면의 각이라는 이 정의에도 부합하죠. 알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각이 이제는 0도부터 360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혹은 뒤로 음의 어떤 각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일반각의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위치는 우리가 크게 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이 좌표 축에 각도가 위치해 있으면 그럼 이것은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라고 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좀 질문이.
그럼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좌표 축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표 축 위에 놓여진 각은 어떤 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좌표 축 위의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좌표 축 위의 각. 예를 들어 그냥 Y축 위의 각 혹은 X축 위의 각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기준을 잡기 위해 원을 그려 볼게요. 원이 있는데 이게 시초선이고 뭐 Y축이에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 함은 이렇게 OP 동경이 있고 또 OQ 동경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OP 동경, OQ 동경. 따라서 여기에 P와 Q가 다 있어요.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하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 이거죠. 일반각을 배웠다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고 있는 한 각을 뭐라고 할까?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할 때 동경 OP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동경 OP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하고, 자, 동경 OQ의 일반각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타도. 그쵸? 아니 OP가 여기 있지만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겠잖아. 그쵸? 베타도 360도 곱하기 n바퀴 더하기 세타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OQ도 여기 있지만 n바퀴 돌고 와서 여기 다시 왔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둘이 빼보세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자, 이것은 곱하기 n 빼기 m 이라고 쓸 수 있죠. 세타는 사라지고요. 그런데 얘는 정수 빼기 정수잖아. n과 m이 정수니까 정수 빼기 정수라서 역시 정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360도 곱하기 정수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정수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알파하고 베타는 동경이 일치하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각이 알파가 740도야. 어떤 각 베타는 20도야. 그런데 알파 빼기 베타를 해봤는데 740에서 20을 뺐더니 720도네. 근데 이거는 360도 곱하기 2잖아.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네. 그러면 이 740도랑 20도는 동경 위치가 같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20도는 이쯤 있잖아. 그쵸? 20도. 740도는 360도씩 두 바퀴 가서 다시 20도 아닌가요? 여기에서 360도 두 바퀴 하나, 둘,
그 다음에 20도. 또 여기 있네. 그쵸? 동경 OP와 OQ는 위치가 같게 됩니다. 왜? 둘이 뺄셈에서 360의 배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증명된 거죠. 외워야 합니까? 외울 필요가 없고 이 과정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대로 풀 수 있겠죠. 이대로 풀어내야 사고력이 늘어나서 다른 문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외워져야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요 과정으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방향은 반대. 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림을 그리면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OP는 여기 있고 OQ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네. 여기 P, 여기 Q. 그럼 여기도 역시 이거를 세타로 둘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돼? 막곡지각으로 여기도 세타가 되겠네요. 그럼 알파가 얼마죠? 알파가 뭐죠? 동경 OP의 일반각.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죠. 베타는 얼마인가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180도 더하기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OP는 여기서 360도 돌고 나서 세타 더한 거. OQ는 360도 돌고 나서 360도씩 n바퀴 돌고 나서 180 가서 세타 더한 거.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둘이 뭐해? 역시 빼보세요. 빼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빼기 m에 세타는 사라질 것이고 빼기 180도가 됩니다. 이것은 역시 360도 곱하기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일 것이고 빼기 180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가? 알파 빼기 베타가요. 이것도 일단 정리해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각의 차이가 360의 배수에서 180이 부족하면 그 두 각은 뭐다? 일직선 상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시 원을 그려서 생각해 볼까? X축 대칭이다. 그럼 한 개는 이렇게, 한 개는 이렇게. 따라서 이 동경과 이 동경은 이 각의 크기가 세타와 세타로 같기 때문에 OP 동경과 OQ 동경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OP 동경의 일반각 알파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고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빼기 세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둘이 이건 뭐에? 왠지 더하고 싶죠? 자, 둘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사라지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m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수 더하기 정수이므로 역시 360도 곱하기 그냥 정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따라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을 일반각을 더하면 360의 배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번째. 자, 두 동경이 이제 y축 대칭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역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두 동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개는 OP 동경, 한 개는 OQ 동경 이렇게 할까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얼마일까요?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 뭐 도와주면 OP 동경의 일반각 알파는 360n 더하기 90 빼기 세타가 되겠죠. 이제 디그리 표시 뺄게요. 몇 도 이 디그리. 자, 360 곱하기 n 바퀴 돌고 나서 90도 가서 세타 뺀 게 OP야. 그럼 베타는요? 360m 더하기 90 플러스 세타겠네. 여기서부터 n 바퀴 돌고 나서 90도 가서 세타 더 간 게 베타 동경이에요. 즉 OQ 동경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방금 계속 세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산해 왔죠. 세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산했기 때문에 세타를 없애려면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360 곱하기 n 더하기 m이니까 정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타는 사라지고 90, 90은 얼마야? 180이겠죠? 따라서 두 각을 더했는데 360의 배수 더하기 180도 차이가 난다면 180도 1하면 두 각은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거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 이런 위치관계. 그리고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뭐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냥 허투루 이거를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강의를 듣고 안 보고 본인이 적어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되면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겠죠.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게 되면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보다 좀 더 크게 그립시다. y는 x 대칭이니까 자, y는 x는 이거죠. y는 x는 여기 45도 여기 45도로 유지된 x축과 y축을 2등분 x축과 y축이 이루고 있는 이 90도로 2등분하는 각의 2등분 선입니다. 이때 어떤 동경이 여기 있고 다른 동경은 여기 있는데 이 두 동경이 뭐라고요? y는 x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겠네. 걔를 세타라 하자. 그럼 이때 동경 OP의 일반각 알파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알파는 360n 더하기 45 더하기 세타 할 수 있겠네. 그죠? 360도로 n 바퀴 돌고 45도 가고 세타 더 간 거다 이거야. 그럼 베타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45 빼기 세타로 쓸 수 있겠네. 역시 여기서부터 360도로 n 바퀴 돌고 45 간 다음에 세타 빼면 이 동경 OQ의 일반각 베타다 이거야. 이때 또 어떻게 연산하라고요? 세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산하려면 둘이 더해야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n, 360n이니까 360 곱하기 정수 플러스 사라지고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어떤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이라면 두 동경은 360의 배수에다 9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사실 이 x축 대칭과 이 y축 대칭과 여기 y는 x 대칭은 듣자마자 요거를 바로 떠올릴 순 있어요. 떠올릴 순 있죠. 어떻게 떠올리죠? 선대칭은 두 동경이 선대칭이다. 그럼 두 동경을 더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죠? 두 동경 뭐 하라고요? 더해요. 더해놓고 그 결과가 360의 배수, 360의 배수인데 거기에 더하기 이 축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각의 2배. x축은 0도죠. 0도 2배 해봤자 0이니까 안 더해주는 거고, y축은 90도죠. 90도 2배 하면 180도니까 180 더해주는 거고, 이 y는 x 45도죠. 이 고유의 각이 45도잖아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고유의 각이 45도니까 2배 하면 90도죠. 90도니까 90도 더해주는 거예요. 선대칭은 어떻게 한다? 두 동경이 선대칭이다 라는 말이 보이면 두 동경을 더해. 그것의 결과가 360의 배수 더하기 그 대칭의 선 있잖아. 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고유의 각의 몇 배? 2배를 더해주면 된다. 2배. 이렇게 암기를 하면 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다면은 한번 적어보고 강의를 끄고 책도 덮고 이 5가지 두 동경 일치, 일직선인데 방향 반대, x축, y축, y는 x, 이 대칭에 대해서 한번 식을 작성해 보세요. 문제는 이 5개 중에서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칭의 조건에 대해서도 또 하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직접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식을 세우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꼭 쌤이 방금 말한 그런 방식으로 개념 정리를 다 해놓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이렇게 각에 대한 그 중에서도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전달을 다 했습니다. 이번 단원은 그냥 그 정보 전달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더라도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받아들였다면 그냥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약간 좀 이해를 통해서 좀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로 갈까요?